중재안.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했나 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중재안 내용인데 젤렌스키가 펄펄 뛰고 난리치겠으나 필자가 보기엔 교황보다 탁월하고 바이든보다 지혜롭고 슐츠보다 두뇌가 우수합니다. 필자가 거기에 조금만 더 지혜를 추가해주면 좋으련만. JB 콘텐츠 가하루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남들이 보기엔 정신없고 반미치광이 같은 일론 머스크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크림반도를 주고 전쟁을 그만하고 서로 멈추라고 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손실을 바라서도 아니고 러시아를 특별히 응원해서도 아닙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인간들의 무지가 서로 싸움을 지속할수록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죽음과 학살과 고문 같은 희생이 자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인명을 단번에 사살하는 무기들이 미국 바이든을 포함한 유럽 지도자들의 결정으로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푸틴은 핵 어뢰를 써야 하나 아니면 러시아의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작은 핵폭을 써야 하나 고민합니다. 핵무기로 공격하면 러시아도 핵무기로 공격을 받는 것이 자연의 이치가 되건만 국민들한테 쫓겨나서 죽을 바에야 핵무기에 맞아서 죽어도 어쩔 도리 없이 이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푸틴으로서는 도저히 지혜로운 판단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상대를 물어뜯는 얘기 말고 푸틴과 젤렌스키를 위해서 전 세계에다 중재안을 제시하면 얼마나 푸틴이 고마워하겠습니까? 물론 원리를 알고서 입 밖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고마운 사람한테는 자기가 가진 러시아 커다란 땅덩어리도 냉큼 맡겨주는 것이 사람입니다. 젤렌스키도 힘들어요. 그래도 전쟁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해도 우크라이나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면 당연히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국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저건 네 땅, 이건 내 땅. 그러니까 더 이상은 넘어오지 마. 알았지? 넘어오면 쏴 죽일 거야. 가 국경입니다. 그러나 국경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게 되면 국경이 오히려 성가신 족쇄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남남일 때에는 따로 거긴 내 집, 여긴 내 집 하면서 문 걸어 잠그고 살지만 생각이 일치하고 마음이 합쳐지면 서로 문을 열고 사는 것도 모자라 아예 같이 살고 싶은 것과 같은 원리가 됩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12% 정도를 러시아가 점령했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 에르도안도 푸틴하고 친하게 지내지만 점령지를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미국의 원수 이란도 러시아가 점령지를 차지하지 말라고 한마디 할 정도로 푸틴의 러시아가 성장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진실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누구도 친구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이 친구가 없듯이 푸틴도 똑같이 단 한 명 친구가 없습니다. 10%를 러시아가 차지하든 크림반도만 차지하든 아니면 모두 토해내든 그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땅 따먹기에 눈 뒤집힌 푸틴과 빼앗긴 젤렌스키가 들으면 펄펄 뛰겠지만요.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지금 당장 서로가 죽고 죽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멈추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기가 먼저 모락모락 피어오르네요. 지금 베이비부모 나이부턴 전쟁이 뭔지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곱게 자랐어요. 뭐라 해도요. 생전 처음 코로나라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는데 앞으로는 처음으로 겪는 일들이 생기고 또 생기고 핵무기가 춤을 추기 시작하면 남의 일인 양 넋놓고 있던 대한민국 남자들도 당장 어느 일방에 붙어서 전장으로 가야만 합니다. 푸틴을 미치광이라고 비난할 줄은 알면서 미치광이를 다루지 못하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다루지 못하는 무능력자라는 사실은 아시는지요? 푸틴이든 김정은이든 그들한테 위협으로 핵무기로 각종 무기로 아무리 위협해보았자 그들의 생각 털끝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코가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약탈하는 러시아 군인들이 본국의 애인한테 전화하잖아요. 자기야, 여기 삼성 냉장고하고 LG 세탁기가 있는데 어느 것이 좋을까? 훔친 전리품을 가지고 그들끼리 나눠 가지려고 의논하면서 본국의 애인한테 전화해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러시아는 그 커다란 땅덩어리를 가졌어도 지하자원 하나 없는 한국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주로 가는 로켓 기술이 발달했고 각종 핵무기를 잔뜩 보유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만 삼성의 반도체 기술과 LG의 우수한 가전제품 등 생활 속의 경쟁력을 생산하는 기업과 우수한 인재가 없어서 미래로 전진하지 못하는 나라가 또 러시아입니다. 방산비리는 또 얼마나 심각한지 동원한 군인들한테 줄 군복조차 없어서 군복만 본다면 러시아 군인지 우크라이나 군인지도 헷갈려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과 우수한 가전제품 LG와
현대와 쉐빙 LNG선을 만드는 한국의 기업들이 푸틴은 그림의 떡,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 등 지하자원 파먹고 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재안을 가져갈 때에는 단순히 분쟁 지역만 언급해서는 아니 되고 그들의 야말반도와 시베리아를 아예 한국 기업이 제2의 한국처럼 발전시키겠다는 기업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그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한국이 싸게 대한민국 반 정도 크기의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푸틴은 냉큼 줍니다. 푸틴은 은근 한국을 좋아하거든요. 지금처럼 돈 벌어먹고 살겠다는 생각으로 러시아에 가는 것이 아닌 그들과 하나가 되어 러시아를 위해서 우리 기업이 나설 각오를 하고 정치인과 대기업이 하나 되어 같이 움직일 때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생각을 후순위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질 낮은 얘기들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와 미국의 첨예한 대립을 슬기롭게 변화시킬 수준 높은 대안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불리하고 잘못된 것이듯이 미국도 한국도 각종 기술력과 반도체를 우리만 이용하려고 한다면 역시나 그들 눈에는 부당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싸움은 똑같은 수준일 때에 나옵니다. 한국은 기술력이 부자입니다. 작은 기술부터 하나씩 이전하려고 작정하고 설명한다면 한국은 기술과 교육을 수출하게 되고 한국이 심혈을 기울이는 나라는 발전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미국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자본이 미국에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신용이 있으므로 쓰겠다고 하면 명분이 있으므로 기꺼이 빌려줍니다. 거대한 미국 유대인의 자본이 이렇게 해서 지구촌을 구하는 데 쓰여지기 시작하고 미국은 번성합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미국이 철천지 왼수가 된 상태이고 그들 머리에선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이 위급할 때에 대한민국이 인류를 살리겠다는 큰 뜻을 품고 러시아 푸틴을 만난 후 그들을 위해 기업이 설명을 합니다. 다급한 우크라이나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거나 폼 내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중재안을 들고 가야겠지요. 우크라이나 땅은 우크라이나에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고 맞습니다. 다만 돌려주는 시점이 반드시 지금 당장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지역들을 한국이 잘 발전시킨 후에 돌려주고 조약으로 러시아 영토로 임시로 했다가 지금 살아있는 정치인들이 모두 죽은 50년, 100년 후에 약속대로 돌려줘도 무방함. 지금은 국경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마치 하나처럼 개발을 시작한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손실이 없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당장은 푸틴의 정치력 손실 때문에 크림을 양보해도 어차피 돌려줄 곳을 잘 성장시키는 역할을 러시아가 하는 것. 한국이 평화롭게 두 지역을 신경 쓴다면 국경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이 둘 다 이익이 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는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도록 국민을 성장시키는 인성교육이 시작됩니다.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가장 눈여겨보는 롤모델 나라가 또한 대한민국입니다.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과 더불어 설명하고 구상하되 지구촌의 평화로운 최대 밀 수출국 우크라이나가 기술력에서도 밀리지 않는 나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시키면 젤렌스키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안이 없는 지금은 케르치 대교를 폭파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지속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으니 그의 암울한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핵무기가 사용될지 모른다는 어두운 전망을 배제하지 못하는 지금 핵무기로 인한 국민의 희생은 그의 책임입니다. 폐허에서 우뚝 선 기적 같은 한국이란 나라는 발전의 주역이고 당사자.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를 우뚝 서게 하려고 작정한다면 그리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한국은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경제 문제가 풀리고 청년과 퇴직자들의 일자리가 부수적으로 발생된 전쟁으로 파생된 지구촌의 난민 문제도 풀 수 있는 근사한 유럽의 신도시가 되는 것입니다.